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모시고 전국 상황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한 번의 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면은 뭐 좀 잡힐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정부 지금까지의 한 2, 3주 사이에 우리 정부의 실력을 이미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서 말이죠. 지금 저 이사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정부의 실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 나라의 실력이죠. 이번에 그 메르스 사건, 작년에 세월호 사건, 최근에 유한정 경남기업 사건이나 다 그게 뭐 사실은 뿌리가 그 위기의 뿌리가 이 정부, 그전 정부, 그전 정부, 그전 정부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근대화 혁명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의 기적과 교육, 과학, 기술의 선진화, 뭐 사회 개방, K-팝으로 대표되는 국제화 뭐 자랑하고 큰 성취도 많지만은 그 결과로서의 이 사회 해체, 국가 공동화라고 하는 이 현상은 한 정부, 한 시대, 한 몇 개 그룹의 잘못으로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게 국가 총체적인 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 이사장님 말씀대로 사실 압축적인 이 근대화 산업화를 했고요. 다른 나라 같으면 200년, 300년 걸쳐서 이렇게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60, 70년 만에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허술하고 부실하게 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데 이를테면은 뭐 이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뭐 성수대교 무너진 거부터 해서 세월호 깔아앉은 것까지 이렇게 쭉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은 뭐냐면 그런 큰 참사나 정말 있을 수 없는 또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정말 근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차근차근 해서 뭔가를 단단히 방비를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텐데 늘 그때마다 여야 간에 뭐 보수 진보 간에 서로 정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본적 개선책은 만들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한 것 아니냐. 그런 점이 제가 참 아쉽습니다. 그건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큰 성공을 봤어요. 교육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뭐 기업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군 일에 우리 자로 보면은 큰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1인당 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그 25,000불을 넘고 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비 R&D가 GDP 대비 R&D가 세계 1등이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성취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만들고 있고 건설 중인 나라지 완성된 나라가 아닌데 마치 1등 하나 하면 그걸 그냥 1등 우리나라 세계 1등 된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당군 일에 자르다 보면은 큰 성취를 했지만은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도 뭐 지금 이번에 질병관리본부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완성된 나라라면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단순히 질병만 이렇게 뭐 무슨 전문가를 몇 명 키웠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이런 병도 이렇게 고쳤습니다 하는데 끝이질 않고 질병관리본부장과 보사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됐다면은 중동에서 메르스라는 게 2년 전에 생겼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0명이 생기고 뭐 얼마가 죽었다. 쿠웨이트에서 몇 명이 발생해서 몇 명이 죽었다. 그랬을 때는 그럼 바로 우리 메르스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는 그 원칙과 매뉴얼까지가 다 완성됐어야 돼. 벌써 한 1년 전에는. 왜냐? 우리나라는 이른바 선진국 나라 치고서는
중동에 제일 많이 사람이 나가 있는 나라예요. 아, 그러네요. 예. 건설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중동과의 역사적인 인연은 네.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은 영국이 프랑스가 많고 미국이 많지만은 네. 그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나 고급 기술만 팔고 사람은 별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예. 우리는 UAE 원자력 수출한다고 그래서 뭐 몇천 명 나가야 되지 네. 앞으로. 뭐 또 이미 각종 중동 우리나라 공사 건설이라고 현장에, 하면 전부 예. 중동 건설이거든요. 그렇죠. 수만 명, 수십만 예. 명이 나가 있죠. 저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동 건설한다 그러면 엔지니어링이나 설계를 한다는 뜻이지 거기 현장에 나간다는 뜻이 그러네요. 아니에요. 예. 아하. 그러면은 이른바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중동에 사람이 많이 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나라에 내가 대한민국이 아직 기초가 안 됐다는 그겁니다. 나라가 기초가 있는 나라라면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사람이나 예. 보사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벌써 중동의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 그 중동에서 오는 메르스 중동에서 알겠습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제일 메르스하고 접근이 이게, 많으냐? 예. 아, 이거 말씀 들으니까 이게 그런 무슨 얘기 뭐 그게 해외 대한민국의 국가가 할 예,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낙타 타지 마라, 낙타고기 먹지 마라, 뭐 그게 무슨 그렇게 하면 코미디 이게 같은 정말 얘기예요. 다른 나라 얘기인데 그러나 막상 중동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디냐로 딱 접근을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는 중동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나라네요. 그게 외무부가 할 일이고 보사부가 할 일이고 질병관리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런 의식 청와대에서부터 외교부, 보사부 예. 그러니까 아직 국가가 안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야, 그건 참,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저 뭐 수출 몇 등 했다고 선진국되는 거 아니고 네. 뭐 몇 년 열심히 해서 GNP 좀 올라갔다고 선진국되는 거 아니고 네. 대학 몇 개 세계에서도 뭐 대한민국만이 제일 큰 여자 대학 갖고 있고 뭐 대학도 뭐 아주 뭐 그냥 양쪽으로 삐까번쩍하죠. 그것만 갖고 선진국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만 갖고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아니 스위스나 독일에서 대학교에 무슨 학생이 이렇게 많아요? 예. 하여튼 이번에 이 뭐 정부의 실력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수준, 예?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요. 예. 이 아주 간단한 원리, 기본. 네. 우리 지금 요새서야 자꾸 언론도 국민들도 자꾸 이제 우리가 기본을 잘 안 지킨다. 이번에도 그거 제일 첫 번째 환자만 좀 잘 기본 예. 환자 그 치료 진축만 제대로 지켰어도 예.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네. 기본을 지키고 근대 편리 이게 참 우리 편리한 거죠. 전기 쓰고 자동차 갖고 뭐 자기 주말 되면 자동차 타고 놀러 가고 편리하고 뭐 스위치만 누르면 뭐 따뜻해지고 추워지고 네. 그런 근대의 편리나 안락이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너무 시설 하나만 딱 해놓으면은 그걸로 다 그냥 삼품백화점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건물만 하나 세워놓으면 그냥 거기에 뭐 천년만년 가는 것처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성수대교 무너진 것도 그냥 다리만 지어놓고 수선 유지라는 걸 그렇죠. 생각도 안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축학자의 얘기를 들으면은 모든 구축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축물, 예를 들면 다리가 됐건, 예. 터널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예. 빌딩이 됐건, 그것은 그 건설서부터 그 건물이나 그 구축물이 아주 소멸될 때까지의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은 건설비라는 건 2%에 불과합니다. 2%. 그러네. 나머지 예. 98%가 그 건물이 50년 저걸 예. 하면은 나머지 98%는 비용이 그렇죠. 그게 쭉 메인터넌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이고, 예,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든지 계산 안 하고. 만들어 놓은 것만. 요새 지방자치단체도 뭐 그냥 문화회관 짓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뭐 하지. 예. 근데 이게 우리의 기초와 이 공짜가 없다는 것. 예. 이 두 개가 우리가 정말로 그것까지를 완전히 소화해야 이제 선진국이 됩니다.
이사장님, 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제한돼 있어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를 결국 연기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아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메르스라는 건 그 뭐 휴업 안 해도 되고 휴학 안 해도 되고 네. 그 뭐 한국 정도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런 정도 메르스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이미 예정된 국가 정상회담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 국격에 안 어울리는 일이죠. 국격에 안 어울리는 일. 그리고 참 찜찜하죠. 대단히 찜찜한 일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연기하라고 하는 그 여론, 그러니까 다수가 그런 그 연기하라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거나 이러면 그 여론을 어쨌든 대통령이 수용했다. 그런 점은 없을까요? 그런 여론을 수용했다고 해서 이게 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때로는 아니, 야당은 오랜만에 대통령이 잘하셨다 이러고 칭찬. 뭐 야당은 뭐 정치적인 판단은 어떤가. 저 같은 사람의 예. 국가의 기본이라는 것. 예.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완성된 나라가 아니고 완성을 향해서 건설 중인 나라라고 하는 입장. 그리고 예. 기초화 안 돼 있다는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라의 국격을 대단히 해치는 일이었죠, 결과적으로. 벌써 오늘 제가 외국 신문들을 보니까 예. 아주 정말 참 대통령이 방미 정상회담까지 연기할 정도로 이게 심각한 모양이다. 이렇게 다 그렇게 보도가 돼요. 그렇게 보도가 네, 됩니까? 네. 예. 그리고 참 찜찜하다고 하는 것이 뭐 메르스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다가 또 메르스가 그렇게 중요해서 또 국가 간의 약속까지도 다시 또 이 정정을 한다고 하는, 연기한다고 하는, 이건 대단히 국격에 안 맞고 그야말로 우리가 뭐 OECD 몇 등, 세계 뭐 수출이 몇 등, 뭐 G20 국제회의를 열어서 그냥 세계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나라라고 떠들었더니 예. 이게 무슨 국격하고 맞지 않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예. 그걸 여론을 정말 여론이 그게 올바른 공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론을 늘 경청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이 공론을 만들어가고 또 때로는 이 다수의 의견과 뭔가 다른 중대한 어떤 국가적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제대로 근전한 나라, 스웨덴에서 뭐 이 복지 개혁을 할 때라든가 독일에서 노사 개혁을 할 때라든가 그 여론하고는 다 여론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론과 공론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참 숙제가 많습니다. 예.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이 3일간에 걸쳐서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 메르스 상황이 어쨌든 매우 심각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태에서 총리 부재로 인한 이 초기 대처 실패라고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준 처리를 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여당의 주장과 워낙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없고 협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아주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청문회 진행하는 것만 보면 청문회에서 이 황 후보자를 낙마시킬 만한 무슨 그런 법적인 실질적인 무슨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천적으로 예. 총리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인 정치 이슈죠. 네.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헌법적인 이 무력감이라는 게 왜 나오고 왜 이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할 때 그 일차적인 책임이 리더십의 불신이고 또 국가 정치적인 정부, 사법부, 언론, 뭐 대학, 종교를 포함해서 네. 이 나라 전체의 이른바 국가기관, 공기관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새 총리는 그런 불신을 제거하고 소통을 늘리고
국민과 각계 간의 각 사회 간의 이 연대를 좀 강화하고 네. 하는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총리와 그런 총리 인준 절차가 됐으면은 네. 바람직스러운데 예. 절차 자체로 보면은 뭐 국회 인준 청문회에서 3일 동안의 절차만 보면은 네. 뭐 큰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과연 그런 헌법적인 좀 더 본질적인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찜찜하죠. 아. 대단히 찜찜하죠. 찜찜하다. 예.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도덕성 검증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바로 그렇게 총리가 됐을 때 국가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난 네. 2년간의 박근혜 정부의 국가경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이러면서 좀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이제 이리로 가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청문회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점에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나는. 아쉽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 찜찜하고 아쉬운 말씀만 많이 하셨는데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대한민국의 들었습니다. 현실이겠죠. 네, 수고했습니다.